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켰는데 코스닥은 0.6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코스피 3017선까지 올라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1001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수급 상황 외국인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5,318억 원 물량 담았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이 5,272억 원 물량 털어냈습니다. 기관은 138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개인이 조금 더 많이 산 모습입니다. 1,234억 원 물량 담았고요.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1,000억 원, 외국인은 300억 원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식왕 차트 서퍼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마다 불금을 책임져 주시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 FOMC 이 불안감 속에서도 그래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또 개인 간의 이런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나가고 외국인이 또 들어오면 개인들이 나가고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들어오는 게 정말 우리 장에는 좋겠다 싶지만 두 세력 간에 정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장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세력 접점이라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요새 굉장히 보면 그동안 기관에서도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개인들이 막 들어오면 외국인이 나가고요. 네.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오면 개인이 나가면서 기관은 약간 우물쭈물한 그런 어정쩡한 위치를 포지션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그렇겠지 사실은 한동안 기관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고 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좀 들어오기에도 애매하고 팔고 나가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 줄평 코너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란톡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덴절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강순옥님, 명신산업, 둘리사랑고길동님께서는 안녕하세요. T사이언티픽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항제강도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한강강님께서는 위드텍 서울반도체 남겨주셨는데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3부까지 함께 해주시니까요.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진입의 이유 등등의 이야기들 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많은 톡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장 주식을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개인을 저격하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남겨주셨을까요? 네, 사실 요새 보시면 장세가 정말 뚜렷하게 개인과 외국인 이렇게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어쩜 이렇게 정말 데칼코마니를 찍어 놓은 것 같은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은 요새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반면에 오히려
네, 그 가운데서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되는 역할도 해주고 있지만 주로 외국인과 개인에 의해서 장이 흔들리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빠른 손바뀜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개인들이 장 초반에 들어왔다 나가면 또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주고 이런 현상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 가운데서도 조금씩 이렇게 지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조금씩 우상향하는 쪽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언제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이슈에 인해서 급변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 유동성이 강한 장세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동성이 강한 장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개인들은 더더욱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과 정반대로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기관과 원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그런 매도 포지션 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정반대로 외국인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요새는 조금 우물쭈물하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잘 취하고 있는 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을 조심해야 되는데 기관이 그동안 개인을 엄청나게 저격하던 것과는 다르게 외국인이 너무 저격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 정도 위치에서 조금씩 이익을 쌓아가고 있는 위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도 외국인과 너무 반대로 움직이기보다는 기관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션을 잘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의 동향을 좀 주시하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네, 외국인도 그렇고요. 네, 기관도 그렇고요. 네, 사실은 개인들이 먼저 발빠르 움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난번 개인들의 패닉셀을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개인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외국인의 흐름을 보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FOMC 결과를 보면서 사실은 FOMC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를 펼쳐줬었는데 그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FOMC는 우리가 거의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왔고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제는 외국인도 움직인다. 이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그동안 개인들은 조금 주축에서 멀어져 있었고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좀 주축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이제 눈치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도적인 세력으로 가져가되 어떤 주체와 또 반대로 움직일 것인지 같이 움직일 것인지 이런 포지션을 중요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인플레 인상 후에 안도감 때문일지어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좀 반대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요. 네, 사실은 지금 꽤 한참 동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디커플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뉴스를 바탕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로 장 분석을 해봐도 지금은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디커플링이 심한 가운데서 예전에는 개인들이 외국인의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패닉셀, 오미크론 패닉셀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정말 그동안 상상했던 그런 거와는 다르게 엄청난 자금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장에 투자를 하는 개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미국장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눈치를 보면서 외국인과 반대를 할 것인지 같이 갈 것인지 이렇게 정했다면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약간의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자 한 줄 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예정인데요. 네, 먼저 살펴볼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억 규모의 이 생산 시절 투자 결정 속에서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23만 4,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2.8% 상승을 하면서 장 마감을 지었네요. 장 초반 22만 7천 원 선에서 시작했던 시초가가 23만 4,500원 선까지 올랐고 오늘의 종가가 가장 고점이기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호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정말 갭상승을 많이 이뤄가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줬었는데 이 롯데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업들이 요새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인들의 사랑을 조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만약 이런 증설이나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다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새 보면 삼성이 미국에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것과 함께 전반적으로 삼성과 엮인 종목들도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롯데케미칼이 정말 이슈에 비해서는 힘을 못 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는 소식에 한번 오르고 또 실적에 한번 오르기 때문에 이 소식에 한번 오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점핑하기보다는 조금씩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소식에 오르는 구간이 현재고 앞으로 또 실적으로 또 오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기존 보유자분들과 또 신규 보유를 진입할 분들을 위해서 차트 분석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롯데케미칼 지금 이제 사실은 요건 네이버에서 보는 화면이고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사실은 이제 바닷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도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종목 중에 하나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32만 원이 넘는 거의 뭐 34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대에서 현재 지금 23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빠진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매물대를 살펴보시면 아직도 네, 28만 원 정도의 가장 많은 매물대가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도 한 거의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힘을 가진 기업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면 재밌는 게 외국인 보유 수량과 기관 보유 수량이 거의 빠졌다가 이제 막 기관의 보유 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에게 흥미를 잃은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롯데에 대해서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에 받쳐주는 힘이 빠졌다 이 얘기와 같은 건데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 유입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정말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아니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의 유입량과 또 기관의 유입량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앞으로 더 좋은 호재를 만나고 실적이 나타났을 때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롯데가 들어간 이 롯데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기업들을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은 딱 이슈가 나온 만큼 우리는 실적 기간을 좀 더 기대하면서 투자를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긍정적인 미래 전망 남겨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인데요. 내년에 이 완성차 해상 운송 부분에 이 고선장 유지와 고객 다각화 기업 분석 등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 글로비스 종가 살펴보면요. 3.9% 상승하면서 17만 1,000원 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세가 컸습니다. 16만 4,500원이었던 시초가가 17만 4,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소폭의 빠짐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17만 1,0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네요. 4% 가까운 상승세. 네, 완성차 해상 운송 부분에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현대라는 기업을 보면서 이 전문가들은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차가 계속 흐름이 좋을 거다, 흐름이 좋을 거 없다. 네. 올 초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서부터 내년에 현대차가 좋을 거다 얘기가 흘러나왔고 올 한해도 계속 현대차는 좋아질 거다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저점을 가장 깊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수급난과 해결이 되면서 현대차 분명히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에도 현대가 굉장히 발빠르게 다가서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GV 시리즈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호평과 더불어서 현대의 또 기아의 여러 가지 좋은 차들이 라인업이 되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흐름을 탈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수급이 좋아지면서 정말 내년에는 진짜 좋은 흐름을 타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동안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확 조금씩 갭상승을 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아직도 한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프로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서 현대차에서 정말 대박이 나는 수익 구간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구리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리 가격 상승 속에서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이구 산업이 8.9%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고요. 그 뒤로 이 대창이 2.8%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머지로 풍산, 서원 등이 있었는데 구리 관련주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구리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서부터 원자재가 한 번씩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철강이 이런 수요를 맞았고요. 사실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산이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 섹터 안에서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우리가 중국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 탄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원자재들의 생산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줄이겠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시장을 누가 대체할 것인가 또 앞으로 생산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리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좋은 원자재가 아닌가. 특히나 사실은 요새 인프라 건설에 관련해서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전선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리인데요. 이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산업에서 구리의 쓰임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인프라 건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구리가 앞으로 굉장히 호황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내후년까지도 이 구리가 호황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구 산업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구리 관련주 보통의 대장주로는 무엇을 꼽죠? 풍산? 네, 사실은 이제 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총알탄과 관련해서 네. 풍산을 구리 관련주로 많이 뽑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구 산업이 좀 더 이 모멘텀이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네. 건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풍산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
네, 무기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방산업체들이 뜰 때도 한번 뜨고요. 구리가 뜰 때도 한번 뜨고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풍산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구 산업이 뜨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결정적으로 최근에 인프라 건설이 대두가 되면서 이구 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인프라 건설 때 쓰이는 구리를 제조하는 업체다 이런 얘기가 뜨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 이구 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설 쪽에 이 구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도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종목 안에서 섹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쪽 구리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들을 조금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인프라 건설 관련해서는 좀 더 종목들을 많이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테슬라와 현대차, 폭스바겐 등의 이 자동차 이런 자동차 이구 산업 제품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또 있네요. 이래서 또 이구 산업이 오늘 상승폭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구 산업 차트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구 산업 차트도 한번 보시죠. 네. 네, 이구사는 오늘의 종가 3,61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소재와 반도체 리드 프레임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오늘 그래프도 정말 안타깝게도 네, 장중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긴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유망성이 좋은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건 이 뉴스 기사와 함께 갑자기 떴다가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딱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탄탄하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기대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매물대가 4,500원 선에 걸쳐 있는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0원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30%는 최소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은 재밌는 게 지금 기관에서 정말 투자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요,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외국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오늘 또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구산업 앞으로의 전망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었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코폴리에스터 판매 호조랑요, 이 싱가포르 헤지펀드 주주서한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8.78% 상승을 하면서 16만 1,000원 선까지 올랐던 SK케미칼입니다. 오늘 장막판까지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SK케미칼 오늘 앞전에는 롯데케미칼이 또 상승을 했고 SK케미칼도 개별 이수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요새 사실은 좀 케미칼자가 들어간 저희가 뭐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섹터였지만 화학 섹터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보면 이 섹터별로 굉장히 물량이 많이 빠졌던 섹터들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학 섹터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던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SK케미칼도 굉장히 저점을 최근에 형성을 했고 거기서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만 원 정도는 그래프로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최고 고가로 본다면 6만 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우리가 정말 이 개인들의 패닉셀과 함께 엄청나게 빠졌다면 개인들이 돌아와 주면서 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이 외국인에 의한 상승, 기관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개인들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만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전망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는 앞으로 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화학 섹터들에 눈을 돌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학주들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죠.
NHN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했네요. 오늘 10%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종가는 5.7%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10만 1,00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던 NHN입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줬네요. 5.73% 장 마무리. NHN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상승폭으로 좀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모멘텀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NHN 벅스가 이 싸이월드 리오프닝과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함께 이제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좀 더 이 주가의 상승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게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과 기관은 점점 발을 빼고 있는데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 싸이월드 리오프닝에 굉장히 개인들의 관심이 증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지금 보시면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10월 말일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부분에 지금 조금 물량이 많이 쌓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이 쭉 담아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빠지고 외국인이 담았다. 이 얘기는 외국인이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고 외국인들도 이 해외 산업 진출에 굉장히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NHN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섬나라에서 굉장히 이 핀테크 그리고 금융과 함께 많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부분은 절대 해외 산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 이건 분명히 외국에서 더 좋은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NHN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남겨주신 가운데 NH 벅스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이죠. 싸이월드 이 메타버스가 문 연다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3시 42분 장 끝나고 공개가 되었어요. 네. 네, 회원들이 많이 접속을 해서 또 열리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때문에 오늘 싸이월드 관련주들도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NHN 벅스와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싸이월드 관련주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린 그런 종목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요새 이 제페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 메타버스 시대가 돌아오면서 가장 많이 외국인들한테도 입소문이 많이 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첫 번째 NFT 이런 메타버스의 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화두가 되었었는데 이런 붐을 다시금 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저희 같은 세대였던 분들 다 도토리 너무나 열광하고 자기 홈페이지를 꾸미고 아바타를 만드는데 굉장히 열정을 쏟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추억과 함께 우리 싸이월드가 다시금 이 추억을 되살리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요새 좀 보시면 레트로, 복고 열풍이 또 굉장히 핫한데 이런 핫한 열풍과 함께 또 돌아오니까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과 함께 굉장히 좋은 열풍을 탈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싸이월드가 오늘 오픈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의 또 상승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료 소멸로 보세요? 아니면 전문가님 말씀하신 이제 실적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싸이월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쌓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사실은 정말 학창 시절에 도토리 구매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옛날의 향수를 기억하면서 또 대량 도토리 구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나의 또 다른 아바타를 만들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지금의 30대, 40대 세대들이 싸이월드를 즐겼다면 리오프닝 돼서는 이제 10대, 20대 초반 이런 젊은 층에서 또 한 번 유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싸이월드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오픈을 했는데 완전한 또 오픈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앞으로 또
앱 출시도 연기가 되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피로도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피로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 긴장감과 애탐을 좀 더 자극하면서 더 기다리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늘 낮에 이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네. 아, 오늘 너무 기다렸는데 오늘 좀 미뤄졌다더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조금 더 흥분이 되는 기다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NHN 살펴보면서 싸이월드 관련주까지 살펴봤네요. 여기까지 네, 오늘 장 종목 클래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전략과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남겨주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수일님께서는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추매를 한 뒤에 매도 시점을 보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네, 접수가 되셨습니다. 수일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련님께서도 에코프로 H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고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또 이유를 남겨주셨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성이면 감천님께서 비덴트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고민도 접수가 되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3시간 동안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또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또 종목 고민 남겨주셔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10시까지 오늘 방송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단타 속으로 접근을 했는데 현재 좀 물린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유를 조금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고민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89,000원, 비중은 8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78,000원에 마무리가 된 삼성전자입니다. 0.2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막판까지 갈수록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7,000원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 78,000원까지 장 막판에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1월 말 부근에는 7만 원대였는데 12월 들어와서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78,600원 선까지 고점 찍어내고 오늘까지 또 최근 고점에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89,000원이면 삼성전자로서는 조금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미국 인프라 투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방문과 함께 결정이 되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거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본격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들도 조금씩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건 기관들이 아직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6만 전자를 뚫는다, 7만 전자를 뚫는다 이렇게 쭉 가서 9만 전자를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었는데 지금 사실 들어가신 부분은 조금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지금 요새 이제 약간 하단을 만들고 있는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구간 같은데 이쯤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땐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또 추가 매수하는 건 부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삼성전자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쭉 연금처럼 가져가시는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 그러시다면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8만 원 정도까지는 네, 올해 정도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올라온다면 조금 비중을 정리하시고 정말 조금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장투로도 가지고 계실 거고 이 가격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과 내년까지. 사실은 이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서 내년에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건 국내나 국외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특히나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떤 곳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가전 제품이 없습니다. 뭐 요새는 청소기까지도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은 미래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될 것이 분명한데 거기서 이제 어떤 기업이 선도를 하느냐가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인프라 투자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공장을 건설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미국에서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멀지는 않은 미래, 그래도 한 1, 2년 내에 공장이 준공이 완성이 되고 그 직접적인 이 생산이 시작이 된다면 분명히 삼성으로부터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오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치고 대장주와 소부장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 될까요? 네, 사실은 지금 소부장을 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들은 정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어떤 뭐 여러 가지 해외나 지금 국내나 이 대장주들을 보면 직접 이런 소부장 제품들을 생산하기보다는 이 소부장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 한 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더욱 그런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사실은 이 대형 주도주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이 종목들에서는 사실은 점점 더 미세하고 작은 반도체들을 만드는 반면에 조금 큰 반도체들은 이제 소부장 업체들에서 생산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와서 이 커다란 이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를 어느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 14%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3.63% 오늘 상승하면서 28,200원 선까지 올라선 한국 BNC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4%인데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뭐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 한국 BNC의 또 대표적인 방금 삼성전자와 함께 말할 수 있는 종목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더 좋은 사이클을 맞이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BNC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가에 비해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신 가격도 지금 최고가가 7만 500원 언저리인데 2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라가는 걸 충분히 누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내년이 되면 정말 좋은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뭐 해외 업체들도 좋은 업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 소부장 업체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수주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수주들 기다려 본다면 내년에 분명히 더 좋은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수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일동제약이네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1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3.5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일동제약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더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4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네요. 장 종가는 37,200원. 최근 흐름 좋습니다. 12월 들어서서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 양봉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일동제약 지금 뭐 새로운 신약을 발견, 네, 혹은 뭐 제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소식과 함께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며칠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동제약 이걸 더 홀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조금 손을 털고 나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사실은 조금 위험한 단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에 급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모든 물량을 털고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정말 고점으로 쭉 쌓인 건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만 이걸 봤을 때는 개인들이 한번 빠져나갈 때 너무 또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 때 한 번쯤 익절을 딱 하고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다날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다날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5% 하락을 하면서 15,200원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매수가보다는 현재 상승을 더 했습니다. 오늘 5%좀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에 16,700원 선까지 터치를 하고 그 이후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비중이 20%라고 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NFT 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가장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지난 한 달간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다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지금 수익권에 있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인기가 갑자기 늘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에 의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은 기대감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가다가 실적으로 제대로 돌입한다면 더 많은 상승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 기다리셨다가 좀 더 올랐을 때 익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NHN 벅스인데요. 네, 22,000원이 매수가라고 합니다. 비중 30%.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0원에 마무리가 된 벅스입니다. 장중에 매수가를 넘어서기도 했었네요. 23,350원이 가장 고가였습니다. 2.3% 상승한 19,7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13일 부근께 27,000원 선까지 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비중 30%. 오늘은 좀 윗거리 좀 많이 달긴 했지만 2.3%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NHN 벅스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지만 요즘 굉장히 또 핫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음악과 그리고 싸이월드와 함께 이렇게 굉장히 핫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관에서 수상한 흐름이 최근에 이렇게 감지가 되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갑자기 외국인도 한 번, 기관도 한 번, 기관은 거의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발빠르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개인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거래량을 늘려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NH벅스가 싸이월드 오프닝과 함께 좀 더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건 분명한데 지금에 있어서 조금 가격대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만약에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온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정도 가격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벅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요. 한길과 컴퓨터입니다.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수가는 18,000원입니다.
비중은 50%라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6.25% 상승을 하면서 28,900원 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장 초반에 26,250원까지 떨어졌던 이 시가가 3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28,900원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한글과 컴퓨터 비중 50%라고 하고요. 언제쯤 익절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정말 만약에 18,000원부터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지금 당장 입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좋고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끌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만 원 선이 넘어서 익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상황 같고요. 지금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은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 되는 바로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부분에서 익절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유명한 기업이지만 해외에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MS 워드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지만 종목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정도에서 익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입니다.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16%라고 하네요. 카카오뱅크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90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1.27% 상승하면서 카카오뱅크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초반 63,000원에서 시작해서 64,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지만 오늘 종가가 거의 고점이었네요. 63,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카카오뱅크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비중 16%, 매수가 8만 원,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한 3개월 정도 전이었다면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박스권 상단이 한 7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하단이 한 6만 5천 원, 아니 6만 5천 원도 아니고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요 약간 깊은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도 보시면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평단을 낮추는 차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인터넷 은행으로서 굉장히 발빠르고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2위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토스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발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카카오뱅크가 혼자 독주하는 시대는 조금 지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오래 길게 갖고 계시기보다는 발빠르게 전략을 사용하셔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까지 마지막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에서 남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부 때 차례 서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